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NLTK와 KONLPY라고 하는 모듈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자연어 처리를 할 때마다 귀찮더라도 매번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볼 거는 자연어 처리에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처리 과정은 토크나 정제와 정규화, 불용어 제거, 어간 추출과 표지어 추출, 정수 인코딩, 패딩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토큰화와 불용어 제거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만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 데이터에서 토큰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토큰화라고 부르게 되고요. 토큰의 단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의미 있는 단위로 토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토큰은 문장 토큰화와 단어 토큰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문장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는 NLTK라고 하는 것을 불러와 주게 됩니다. NLTK 위에서 설치했던 모듈을 불러오고 NLTK 안에 토큰나이저라고 하는 토큰화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센트 토큰이라고 부르는 센트 토큰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토큰화를 시키게 될 거고,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시원한 커피를 마셨고 맛있는 빵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화창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문장 토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sent tokenize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 안에다가 괄호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토큰화 결과를 확인해 보면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과 시원한 커피를 마셨고 맛있는 빵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또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날씨도 너무 화창했습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문장으로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토큰화는 우리는 쉽게 이 마침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별로 텍스트들을 나누는 걸 문장 토큰화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어 토큰화라고 하는 건 단어 기준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단어 토큰화를 할 건데 단어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는 KONLPY라고 하는 모듈 안에 태그라고 하는 패키지에 OKT와 KKMA라고 되어 있는데 꼬꼬마라고 부르는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T와 꼬꼬마를 사용을 할 거고 문장은 아까와 같은 문장을 단어 토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두 개가 각각 토큰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먼저 OKT 형태소 분석기의 토큰화가 끝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원한 커피를 마셨고 맛있는 빵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각각 토큰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이 두 가지 분석기는 분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즐겁하고 니은 따로 날, 이, 비음, 니다 이렇게 각각 단어 토큰화가 다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 단어 토큰화가 다르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용어 제거라고 하는 겁니다. 불용어 제거는 큰 의미가 없는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게 되고 여기서 불용어란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I, the, you 등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I와 you는 뜻이 있지만 대명사로서 단어를 분석할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용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불용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한국어에서는 불용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토크나 후, 조사나 우리 접속사 등을 제거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길이가 짧은 것도 제거하기도 하나 한국어에서는 강, 달, 별과 같이 단어의 길이가 짧아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단어의 길이를 짧은 걸 제거하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어 제거는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한 후 반복해서 작업을 하여 적당한 결과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불용어 제거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어 제거를 위해서는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어를 토큰화를 시킨 후 대부분 불용어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OKT를 먼저 사용을 해서 토큰화를 하게 되고 이 토큰화 한 거를 워드리스트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워드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탑 워드라고 하는 리스트들은 불용어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 를, 도와 같이 이따가 분석을 하면 알겠지만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형태소 분석기에서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라는 문장만 봤을 때 은이라고 하는 조사,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빵도 먹었습니다 해서 도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날씨도 있던 도도 제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걸 불용어라고 하고요. 아직 의미가 없는 쉼표랑 온점 같은 것들이 남았으니까 여기 스탑 워드즈에다가 추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쉼표도 하나 추가를 하고 그리고 온점도 추가를 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쉼표와 온점이 제거된 단어들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어를 계속 제거하면서 또 의미 없는 거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을까? 해서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 이 너무도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도 추가를 시켜서 또다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용어는 이렇게 100% 완벽하게 제거는 할 수 없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건 이제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위에서는 OKT 형태소 분석기와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소 분석기는 한국어에 있는 형태소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분석기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소 분석기 종류는 다양하여 분석하고 싶은 텍스트에 따라 적합한 분석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개를 알려드리지만 이 외에도 되게 많은 형태소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품사를 태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형태소를 품사를 태그를 할 수 있고 그걸 POS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부분에서 OKT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메소드를 불러오게 됩니다. POS라는 메소드, 꼬꼬마도 마찬가지로 POS라는 메소드를 불러오게 되면 단어를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단어 옆에 어떤 품사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놓은 명사도 있고 한국말로 조사라고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KT나 꼬꼬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한글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품사 태그가 뭔지 각각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겟 셋 태그셋이라고 되는 품사 태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사, 여기 뒤에 붙어 있는 태그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를 각각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각각 따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T는 형용사, 부사, 뭐 알파벳, 접속사, 관형사, 어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꼬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에 각각 형태소 분석기에 대해서 소개를 달아놨는데 여기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소개가 있는 곳을 가서 보시면은 자세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로 어떤 품사인지 태그를 달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대부분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명사를 많이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만 추출할 수 있는 메소드인 노운즈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시원한 커피를 마셨고 맛있는 빵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화창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긴 문장에서 명사는 오늘, 날, 커피, 빵, 날씨라고 하는 것만 OKT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추출을 해냈고 그 다음에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오늘, 날, 커피, 빵, 날씨에 추가적으로 화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화창은 화창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는 아니지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화창이라고 해서 총포를 달리하는 말이라고 분류가 되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소 분류기마다 명사를 추출하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분석하고 싶은 코퍼스 텍스트 데이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불용어 제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명사를 추출한 후 불용어를 제거하는 게 훨씬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스탑 워드 안에 은, 를, 도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명사만 출력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오늘, 날, 커피, 빵, 날씨 같은 명사만 나오기 때문에 불용어를 제거한 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분석 중에 이렇게 오늘을 추가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어 제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사를 먼저 추출한 후 불용어 제거를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기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OKT에서는 정규어와 어구 추출 기능이 있고요. 꼬꼬마에서는 문장 토큰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형태소 분류기에 따라 오타 수정이라던가 띄어쓰기 수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OKT의 다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여기 normalize라고 하는 것은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즐거운 날이다 하고 크크크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규화되는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hrase라고 읽는 여기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구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행을 시켜보게 된다면 오늘은 너무 즐거운 날이다 에서 다에 있던 키읔이 하나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키키키키 되어 있던 거에서 여기서도 키읔이 하나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구 추출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즐거운 날 시원한 커피, 맛있는 빵, 날씨, 커피와 같은 단어들을 뽑는데 이제 특이하게 즐거운 날과 시원한 커피, 맛있는 빵과 같은 어구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꼬마에서 문장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꼬꼬마 아까 같은 문장에서 이번엔 센텐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문장별로 토큰화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실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NLTK와 KONLPY를 설치를 하고 오늘은
한글 글꼴을 같이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마 한글 글꼴도 같이 설치해야 돼서 설치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다음에 라이브러리와 한글 글꼴을 설치를 한 후에 반드시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한 번 더 해주셔야지 안정적으로 한글 글꼴이 깨지지 않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에서 한글로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글 글꼴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매번 요 콜앱을 실행시킬 때마다 다시 해줘야 됩니다. 런타임에서 런타임 다시 시작에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런타임이 다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명사 추출과 불용어 제거를 해주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번에는 OKT라는 형태소 분석기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T를 만들어주고 여기 텍스트 안에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목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석할 데이터가 텍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명사만 추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기 위해 여기 빈칸을 뚫어놨는데 우리가 OKT라는 형태소 분석기 안에서 명사만 추출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는 여기 보면은 노운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운즈로 해주시면 명사만 추출이 돼서 워드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탑 워드에는 우리가 제거할 불용어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아직 제거할 게 없기 때문에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다스 형태로 변경시키는 부분을 살짝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가 가장 단어 수가 높은 10개의 단어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아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명사를 추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이렇게 10개의 단어가 추출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들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서나 이따 워드 클라우드를 그렸을 때 제거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어차피 우리 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학교라는 단어를 없애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 워드 리스트에 스탑 워드에다가 학교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워드 리스트에서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사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와 우리 맵플러리 라이브러리 그리고 넘파이 콜렉션 그리고 이따 사용할 거지만은 PIL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폰트 패스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설치한 폰트를 불러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글 글꼴을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그리기 위해서 아까 썼던 한글 글꼴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 높이, 가로 세로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이 무슨 색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운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안에 있는 것을 빈도를 가지고 카운트된 걸 그려줘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고, 그거를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는 부분에 테두리를 제거하고 plt.show 하면은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세계 또는 글로벌 학생이라는 단어가 크게 나와 있는 워드 클라우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또 불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옆에다가 또 위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또 다시 워드 리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이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워드 클라우드에는 몇 가지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 이미지를 마스크로 활용하여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똑같고요. 제가 여기 주석으로 처리해 놓은 마스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업로드 되는 파일은 선생님 여기도 써놨지만 가능하면 png 파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로고를 이렇게 png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경로를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경로 복사,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이 부분에도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던 주석을 지워주시면 이 마스크라고 하는 특정한 모형처럼 우리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게 된다면 아까 선생님이 우리 학교 로고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이미지에 있는 이 색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선생님이 두 줄 또 주석 처리해 놓은 걸 있는데, 요거를 없애고 하게 되면 이 이미지에 있는 이 색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을 해서 이걸 워드 클라우드에 적용시키게 되고요. 여기 선생님이 파일 경로를 안 넣었네요. 파일 경로를 넣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로고에 있는 색깔처럼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려진 워드 클라우드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